자, 이번에 공식적으로 육상에서 신발 규정이 새롭게 정해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계 육상연맹에서 인증한 공식적인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허용받지 않는 프로토타입의 신발을 착용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남자 달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개최된 2020 런던 마라톤 다들 시청하셨습니까? Everybody else so strong in the latter stages and has beaten the course, she's beaten the rain and she's beaten all of her rivals here. Bridget Kosgei wins the 2020 London Marathon. No response, or it's Kenyon who's just forging ahead, not by much though, it's only half a metre, neck and neck, stride for stride. Kipchumba and Kitata, the two of them locked in battle, nobody giving even half a centimetre, but now Kitata finds a little bit extra. It's going to be Kitata who takes the victory. 우리 킵초게 형님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승했던 키타타보다 약 1분 정도 늦은 기록으로 전체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마라톤은 2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당일 컨디션 그리고 당일 주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운동인데요. 우리 초계 형님도 계속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귀 쪽에 이상이 생기면서 페이스가 처졌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35km 정도 그 지점부터 페이스가 처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와 1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킵초게이기 때문에 귀에 이상이 생겼어도 이 런던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생각하고요. 킵초게이기 때문에 1분 정도밖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키타타, 킵촌바, 렘마, 게레미오, 와시운 이런 선수들이 귀 쪽에 이상이 생겼다면 저는 완주조차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킵초게이기 때문에 런던 마라톤을 완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킵초게이기 때문에 1분 정도밖에 늦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킵초게 형님이 8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고의 기량을 최소 2년에서 3년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2020 런던 마라톤 리뷰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런던 마라톤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런던 마라톤 입상자들이 어떤 신발을 착용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킵초게는 나이키 알파 플라이를 착용했고요. 남자 1위 키타타와 3위 렘마는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착용했습니다. 남자 엘리트 선수 전체적으로 봐도 알파 플라이보다는 나이키 넥스트를 착용한 엘리트 선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신형인 알파 플라이를 착용하지 않고 구형 버전인 넥스트를 착용한 비율이 더 높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나이키 알파 플라이는 올해 2월 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2개나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바로 2월 29일날 개최되었던 미국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3월 1일날 개최되었던 도쿄 마라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키 스폰을 받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은 어떤 신발을 착용했을까요? 2월 29일날 열린 미국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도 그렇고요. 3월 1일 열린 도쿄 마라톤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알파 플라이를 전부 착용한 게 아니고요. 반은 알파 플라이를 착용했고 반은 넥스트를 착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키 알파 플라이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알파 플라이를 착용하고 반은 넥스트를 착용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알파 플라이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적응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존에 편하게 착용하던 넥스트를 착용한 선수들이 이렇게 반이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부 알파 플라이를 착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입니다. 알파 플라이 출시가 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2020 런던 마라톤을 시청해보면 알파플라이보다 넥스트를 착용한 선수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발이라면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향 차이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살짝 하나 더 붙이자면 저도 편한 건 넥스트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깅부터 인터벌까지 전부 넥스트를 착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알파플라이가 더 잘 나옵니다. 알파플라이가 기록은 더 잘 나오지만 종아리 쪽의 데미지는 훨씬 더 많이 쌓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도 그렇게 느낀다면 발에 훨씬 민감한 엘리트 선수들은 그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느끼겠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알파플라이가 훨씬 뛰어난 신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파플라이 디자인을 보면요, 기술적으로 나이키의 기술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여주기식 디자인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본인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어팟을 노출시켰고요. 그리고 미드풋을 보시면 이렇게 텅 비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알파플라이를 통해서 나이키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신발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남기도 했습니다. 신발의 반응성은 이렇게 에어팟이 노출이 되어 있고 미드풋이 비어있는 알파플라이보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가 훨씬 반응성이 좋습니다. 달릴 때의 그 경쾌한 맛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도 취향 차이에 따라서 알파플라이를 착용한 선수들도 있고 넥스트를 착용한 선수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나이키 알파플라이의 다음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저는 이 에어팟을 노출시키지 말고 안쪽으로 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팟을 안쪽으로 숨겨서 그 반응성과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에어팟을 버리고 이 줌맥스 폼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미드풋을 텅 비어있게 만들지 말고 이 미드풋 공간을 전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드풋 공간을 전부 활용을 해서 기능적으로 좀 더 안정성과 반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남자 2위 했던 킵첨바 선수는 아디다스의 스폰을 받고 있는 선수고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를 착용했습니다. 이 아디오스 프로는 기존의 EVA를 베이스로 한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미드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보다 좀 더 밀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고 탄성이 좋은 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신발이 발 전체에, 여기 보시면 발 전체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뒤꿈치 부분은 기존처럼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앞쪽 발가락 쪽은 이렇게 막대 형태의 카본이 삽입되어 있어서 차별화를 두었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270 사이즈 기준으로 뒤꿈치가 39.5mm고요. 전족부는 31mm, 그래서 8.5mm 옵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225g 정도 한다고 하고요. 이 아웃솔을 보시면 넓이가 앞쪽은 굉장히 넓고 뒤쪽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처럼 굉장히 좁다고 해요. 저도 이 아디오스 프로는 착용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나와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 아디오스 프로는 줌맥스 폼보다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무거운 폼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줌맥스보다는 좀 단단하고 무겁지만 이 바닥을 칠 때 이 반응성과 안정성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네요. 이 아디오스 프로는 한국에 12월 말에서 내년 초쯤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자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자 1위 코스게이와 여자 3위 체픈게 티치는 알파플라이를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신발 적응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져도 이 여자들은 나이키 스폰을 받는다면요, 알파플라이를 착용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자 1위와 3위는 알파 플라이를 착용했고요. 런던 마라톤 엘리트 여자들 전체적으로 봐도 남자보다 알파 플라이를 착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자 2위 사라 홀 선수입니다. 이 마지막이 명장면이었죠.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20 런던 마라톤에서 제일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위 사라 홀 선수가요.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으로 달리던 사라 홀 선수가 계속 페이스를 올립니다. 점점 페이스를 올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 한 200m 정도를 남겨두고 앞에 첼픈 게티치 선수가 보이니까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마지막에 따라잡아서 2위로 골인을 하죠. 와,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올 선수가요, 아식스의 스폰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제가 착용했던 신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보는 신발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신발로 확인되는데요. 세계 육상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의 신발을 착용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세계 육상연맹에 들어가 보면요, 육상 경기에서 승인받은 신발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마라토너로 착용할 수 있는 아식스의 신발은 메타레이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홀 선수가 착용한 신발을 보시면 아식스의 카본 플레이트 신발인 메타레이서보다 훨씬 미드솔이 훨씬 두껍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라홀 선수가 신은 아식스 신발이요, 세계 육상연맹에서 승인받은 신발 목록에 없습니다. 현재 승인받지 않는 그런 신발이라는 거죠. 프로토타입 신발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신발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메타레이서를 리뷰한 영상에서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메타레이서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라기보다는 아는 느낌이 드는 신발이라서 별로 제 마음에는 들지가 않았던 그런 신발입니다. 저는 메타레이서보다 타사 재팬이나 타사 질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식스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식스에서도 메타레이서만으로는 다른 나이키를 비롯해서 다른 브랜드의 그 뛰어난 카본 플레이트 신발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레이서가 출시가 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프로토타입의 신발을 보여준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요. 기존 메타레이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플라이트폼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미드솔이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두껍게 미드솔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0 런던 마라톤 입상자들의 신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재밌었던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